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유심이 복제가 돼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4명의 폰으로 나를 사칭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건 통신 서비스의 피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따방 긴급 뉴스 편성을 해서 지금 저희가 찍고 있습니다. SKT가 지금 해킹 사건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은 혼동 없이 구독자분들께서 좀 더 대처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PD님을 모셔왔고요. 오른쪽에는 통신사에서 네트워크 쪽으로 이제 일을 하셨던 대표님 모셔왔습니다. 일단은 타임라인으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SKT가 4월 19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해킹을 인지했다. 그 다음에 4월 28일부터 유심을 무상교체하겠다라는 이제 공고문을 냈죠.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SK 뉴스룸에다가 지금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질 못했어요. 다 아름아름 뭐 네이버 카페라든가 서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쨌든 지금 무상교체를 결정을 했고 무상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있죠. 유심이 없어요. SKT 고객이 2,300만 명인데 SKT가 갖고 있는 유심이 100만 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 이제 500만 개를 추가적으로 갖고 온다고 하는데 그 안에 불안에 떨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대처법이 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뉴스라든가 관련된 컨텐츠들을 보면 SK텔레콤의 유심이 해킹됐다. 그래서 이게 복제될 수 있으니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극적인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의 문제가 가장 안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된다면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다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고 지금 SK텔레콤의 대응 중에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는지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대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K텔레콤의 서버 중에 HSS라는 홈 서브스크라이버 서버라는 장비에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악성 코드에 의해서 그 서버에 있는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힌 상황이에요. 아직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가입자의 어떤 정보들이 유출되었는지는 아직 SK텔레콤에서 밝히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그 HSS라는 장비가 어떤 장비이고 거기에서 어떤 정보가 나갔으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이게 지금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요? 아직 체감을 못하고 있어서 저는. 예전 같으면 그냥 통신사에 있는 개인정보가 해킹된 것과 큰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통신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ARS 전화라든가 SMS를 통해서 또는 패스 앱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그걸 가지고 금융 서비스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유심이 복제가 돼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4명의 폰으로 나를 사칭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건 통신 서비스의 피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PD님 SK 아니에요? SK. 근데 뭐 안 무서워요? 네. 워낙 이 개인정보가 털린 사건들이 많잖아요. 전례들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덤덤해졌다고 해야 되나? 저는 사실 이것도 오늘 아침에 엄마 전화 받고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해킹 사건들을 보면 내 메일 계정이 유출되고 내 전화번호가 유출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뭐 스팸이 오고 전화가 오고 이런 것들이죠. 그럼 그런 것들을 차단을 하고 뭐 이 정도였는데 이거는 그거랑 차원이 다르게 내가 아닌 사람이 나로 인증을 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거절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의지랑 상관없이 뭐 계좌 이체도 될 수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전개가 된다면 정말 굉장히 큰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고 SK텔레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아요. 곤혹스러운 정도인가요? 지금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자면 지금 HSS 안에는 임시값, IMSI, IMEI 그리고 키값, K값 그 인증값이 있는데 지금 뭐 임시값이 털려서 지금 문제가 된다, IMEI 값이 털려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쭉 보니까 임시값은 보통 이제 그 사람의 위치 혹은 뭐 도청 뭐 이런 데에 좀 쓸 수 있는 정보라고 나와 있었고 IMEI 값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핸드폰의 주민번호 같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개로는 지금 복제폰을 못 만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K값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K값이
값이 털렸냐 안 털렸냐 요게 지금 핵심 논점인 것 같아요. K값은 뭐죠? 아까 IMEI 값이 휴대폰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번호다라고 했다면 K값은 유심에 들어있는 통신 회선의 ID 같은 값이죠. 주민등록번호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그 값을 중심으로 모든 인증이 발생을 해요. 처리가 되고. 제가 통신사에 있을 때 유심 사업 담당자로 몇 년 일을 했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3G 때 대략적인 정보는 알지만 요즘 LTE 5G 시대니까 좀 바뀌었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K값이라는 거는 유심을 생산할 때 만들어지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사나 고객이 만드는 게 아니라 유심을 제조하는 제조업체에서 처음에 유심의 여러 저장 공간 중에 ISDR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심는 고유한 임의의 값이에요. 그리고 그 ISDR이라는 영역은 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임의로 바꿀 수도 없어요. 굉장히 안전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 유심을 통신사에 납품을 하게 되면 이 유심 제조업체에서 그러니까 납품한 유심들의 K값을 통신사로 전달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안전한 방식으로 전달을 해요. 그러면 통신사는 그 값을 아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HSS라는 장비에 입력을 하죠. 그런데 HSS에서도 일반적인 데이터하고 같이 놓는 게 아니라 그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이라는 HSM이라는 모듈에 이 값을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SK텔레콤 장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통신 표준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HSM이라는 장비는 아까 얘기한 유심의 ISDR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서 HSS라는 장비 안에 별도의 컴퓨터가 한 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그 어떠한 그 연산도 허락하지 않아요. 딱 정해진 연산만 합니다. 예를 들면 그 K값이라든가 기타 다른 어떤 굉장히 중요한 키값들을 가지고 암호 연산을 하는 것만 하게 딱 돼 있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키값은 담당자도 볼 수가 없고요. 원칙적으로는 밖으로 빼낼 수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입자가 유심을 장착을 해가지고 통신사 네트워크에 접속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심을 끼고 처음에 네트워크에 연동을 하면은 나 너네 네트워크 사용할 사람인데 나 연결을 허락해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요청을 하면 통신사에서는 그 HSS라는 장비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K값과 뭐 OPC 값, 뭐 시퀀스 넘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증 벡터라는 값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암호화된 어떤 그 일련의 값을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유심 쪽으로 던지죠. 유심 쪽으로 보내고 내가 알고 있는 너 정보 가지고 만든 값인데 너 이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라고 던집니다. 그러면 유심에서는 똑같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값을 가지고 똑같은 연산을 처리를 하죠. 그래서 통신사에서 보낸 값과 자기가 만든 값을 매칭해서 그 매칭한 결과값을 다시 HSS로 던져요. 그럼 HSS에서 너는 정상적인 사용자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 통화가 되고 이제 통신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즉 유심이 통신사 네트워크 즉 HSS 같은 장비하고 연동할 때 K값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K값은 각각의 장비에서 암호화 연산을 거친 그 결과값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거는 단방향 암호화일 거기 때문에 복호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역산해가 누군가가 중간에서 해킹을 한다고 해도 그걸 복호화해서 원래 K값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이 K값도 유출됐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SK텔레콤이 이 장비를 운영을 했다면 다 암호화된 상태에서 운영을 했을 거잖아요. 그럼 해커가 가져간 값도 K가 아니라 K가 암호화된 형태로 가져갔겠죠. 그렇죠. 복호화가 안 되는 값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뭐 했을 수 있을까인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진 않고 또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세상에는 그렇죠. 그 고수들이 있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지만 통신사라는 이 네트워크의 표준도 전 세계에 정말 뛰어난 그 인프라 전문가들이 설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킹됐다고 해서 막 복제가 막 일어나고 이렇게 설계되진 않았다. 그런 거는 조금 안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K값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갔을 수는 있다. 하지만 아마 암호화가 돼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암호화된 값을 복호할 방법은 내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K값의 원래 값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클로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뭐 유심 교체라든가 유심 안심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 가입하는 건 다 빨리빨리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심 나 없는데 나 서비스 가입 못했는데 해서 패닉에 빠질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은 안 털렸을 수도 있다. 다만 얘네가 그 어떤 정보들을 막 조합해서 어떻게든 클로닝을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까? 지금 보면 SKT 유심이 털리고 나서 뭐 현대, 삼성, 임직원들 다 핸드폰 바꾸라고 지금 다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SK 뉴스룸에 보면은 논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희박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 그걸 보는 일반인 입장에서 조금 불안감이 덜 할 텐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네 뭐지? 싶은 내용이 좀 있는 거예요. 좀 첨언을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글로벌 표준의 뭐 예를 들면 3GPP 규격이라든가 이런 상에서 나와 있는 표준적인 인프라 운영이 이루어졌을 때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편의상 HSS에서 HSM의 K값을 두지 않고 그 HSS 일반 영역에다가 K값을 놓고 운영을 했다. 만약에 왜냐하면 그러면 연산이 훨씬 빠르거든요. 빠르죠. 암호화가 필요 없고 그냥 HSS 큰 서버에 CPU 파워로 돌릴 수 있을 거니까 혹시라도 SK텔레콤이 그렇게 운영을 했다면 당연히 K값이 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신사들이 보안을 최우선을 해가지고 인프라를 운영했다는 전자하에서는 굉장히 희박하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이거는 좀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털렸으니까 오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좀 의심이 되죠. 네,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 시원하게 얘기를 못하지? 그러니까 지금 뭐 키사라든가 이런 정부 관련 기관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털렸고 누가 털었고 뭐 이런 것들은 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HSS는 이런 식으로 운영했어. 털었으면 이런 정보들이 나갈 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는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거는 자기들이 운영했던 서버의 그냥 상황을 설명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러한 설명이 없이 너무 의혹을 지금 증폭시키고 있어요. 왜 SK텔레콤이 설명을 못할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저희 궁금한 거는 그 K값이 HSS 안에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 그 다음에 암호화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을까?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일단 팩트만 얘기를 하자면 IMSI 값이 털렸고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뭐가 털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예. 그 HSS에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돼서 이런 값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가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SK텔레콤의 보도 자료예요. 그렇죠. SK텔레콤이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밝혀야 된다. 네. 그래야 사람들도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통신사가 이런 식으로 털리면 은행도 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이제 그 유심 카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신용 카드를 보시면 거의 비슷한 카드가 올라가 있죠. 그게 다 스마트 카드입니다. 그거를 통신적으로 쓰면 우리가 유심, UICC라고 부르는 거고 신용 카드에 쓰면 그게 이제 일반적인 스마트 카드로 쓰이는 거죠.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도만 다를 뿐이지. 그러면 제조사가 다르냐? 제조사도 같아요. 같은 회사들이 그 카드를 다 만듭니다. 이거는 굉장히 보안에 중요한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관리하는 K값이 막 털리고 그걸로 막 복제가 되고 그게 금융사나 통신사에서 막 이렇게 복제될 수 있고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저는 사실 좀 믿고 싶은 거죠.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아니 근데 이번에 부산에서 무슨 뭐 이것 때문에 5천만 원 털렸다는 그 기사는 뭐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 SK텔레콤 해킹과 엮어서 보도하시는 분들이 좀 아쉬운데 그 나중에 정확하게 보도된 걸 보시면 그거는 이제 그 스미싱이었죠. 이제 스미싱이라는 건 이제 SMS하고 피싱에 결합된 용어인데 부고 문자로 온 그 링크를 눌렀었는데 거기에서 아마 자기가 털린 것 같다 이렇게 그 본인이 밝히신 기사가 났어요. 유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우연하게도 SK텔레콤 유저였고 그때 마치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터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이분이 그렇게 스스로 밝힌 거에 따르면 이 SK텔레콤 해킹보다는 스미싱에 의한 피해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유심을 바꿔야 된다라는 니즈가 생겼고 그 니즈를 통해서 스미싱이 또 활기칠 것 같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SK입니다. 지금 유심 바꾸시려면 이 밑에 있는 URL을 누르세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죠. 특히 통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내를 못 받으시는데 뉴스로는 접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통신사 문자처럼 보이는 그런 문자가 왔다. 이거는 클릭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SKT의 대처가 사실 아쉽기는 한데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따로 있어요. 뭐냐면 문자를 보내서 알렸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유심 보호 서비스를 그냥 다 가입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얘기를 하면 되지 않나요? 지금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해라. 또 이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라고 엠세이퍼라는 서비스가 있죠. 그걸 가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서비스에 대한 접속도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아까 몇 시간이야? 30몇 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보통 서비스들은 옵트인을 하느냐 옵트아웃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입 절차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는 다 제공을 할 거예요. 싫으신 분은 체크하세요가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이 서비스를 사용하실 분들은 가입하세요 라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SK텔레콤의 지금 유심보호 서비스라든가 엠세이퍼 같은 경우에 후자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얘기한 방식은 전자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자의 방식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거를 하게 되면 유심을 다른 단말기로 갈아 끼는 게 아마 막힐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업상 그게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당장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되면 또 그것도 굉장히 또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안타까운 게 통신 취약계층, 뭐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통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 레거시 미디어들 있잖아요.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SK텔레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좀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코로나 때도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거의 실시간으로 정부에서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클릭하면 안 되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가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뭐 물론 아까 얘기하신 그런 이유로 SK텔레콤의 그 뉴스룸을 통해서 뭐 공식적으로 보도가 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닐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 100%를 물어주겠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킹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걸로 폰이 복제가 돼서 굉장히 그 자산이 많으신 분의 계좌가 다 털렸다. 이런 것이 발생을 하면 SK텔레콤이 그 피해 100%를 보장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리스크가 혹시 있다면 내부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영에 수렴한다고 판단하는 게 아닐까. 그 내용도 있어요. 2심으로 바꾸는 게 조금 더 괜찮나요? 2심이 규격상으로 보면 보안 등급도 좀 더 높은 등급으로 지원을 하고 지금 이제 심 클로닝과 심 스와핑을 이제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 스와핑은 보통 물리적으로 심을 바꿔치기를 하는 걸 심 스와핑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심은 단말기에서 뺄 수가 있잖아요.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심을 빼가서 내가 주인 행사를 하는 그런 게 심 스와핑인데 이 심은 단말기 자체에 그 심 모듈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 스와핑이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심 스와핑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보안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이슈 SK텔레콤에서 K값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가 유출됐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2심이 유심보다 더 보안이 뛰어나냐? 그거는 그닥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대표님께서 통신사 쪽에서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우리나라는 왜 2심값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받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네, 왜냐하면 2심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늦게 받아들인 나라 중에 하나죠. 네.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외국에서 먼저 돈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 받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2심을 안 써봐서 모르지만 근데 그 2,750원인가요? 2,500원에서 부가세도 하니까 2,750원일 거예요. 맞네. 그러면은 그 돈을 왜 받아야 되나는 사실 저도 좀 의문이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요금을 내니까 그거 말고 제가 운행하면서 타이어가 뭐 0.1mm 달았으니까 그 값도 주세요. 갖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 같은. 내가 통신사 서비스를 돈을 내고 쓰고 싶어서 가입을 했는데 2심 내리는 값도 내시고요. 유심 구매 비용도 주시고 이건 좀 사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유심은 원가가 얼마나 돼요? 너무 오래돼서 저는 이제 유심 담당한 게 한 20년 됐나요? 20년은 안 됐구나. 15년 됐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세계 제일 큰 이제 유심 메이커인 제말토 유심이 지금 얼마 정도 해? 라고 물어봤더니 0.11달러에서 0.5달러 정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1달러가 1,500원 수준이라고 치면 0.1은 150원? 그렇죠. 150원 정도 하는 거고 0.5면 5배니까 600원? 뭐 600원, 700원 정도 하는 거겠죠. 그게 원가예요?
그 심의 원가인데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는 프로덕트는 그거에다가 디자인 인쇄를 하고 또 통신사 정보를 라이팅해서 포장하고 안내 문구 종이 꽉 싸서 비닐 넣고 하는 모든 또 유통 비용까지 포함이 돼서 7,700원인가요? 8,800원을 받고 있겠죠. 7,700원인데 약간 반도체처럼 뻥튀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게 모든 통신사가 7,700원이죠, 지금. 네. 그거 담합 아닌가요? 통신사끼리 담합한 거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보도가 났더라고요. 이것도 좀 음모론이긴 하지만 우리 SK텔레콤이 이렇게 큰 고객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라는 식으로 보도자를 낸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이번에 전 국민한테 유심 무료 교체하면서 뭐 2천 몇십억이 든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7,700원 단가로 계산했을 때잖아요. 사실 150원으로 했을 때는 100억 될까요? 뭐 그 정도잖아요. 지금 이렇게 긴급한 시기에 유심을 수입해서 인쇄하고 포장해서 전달을 해야 될까요? 그럼 날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네, 일단 나눌 수 있는 내용은 다 나눈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영상 편집을 해서 나가긴 하겠지만 되게 기술적인 부분들도 되게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의 목적은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처 방법이라든지 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조금 설명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유심 교체 그리고 유심 보호 서비스 요거 가입은 꼭 하시는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따방 긴급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방. 감사합니다.